진정한 범죄 사건 파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고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끔찍한 범죄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랑받는 고등학교 문학교사 안나 볼코바의 소름 끼치는 사건을 탐구합니다. 닫힌 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그녀의 때일은 죽음으로 이어진 기만의 그물을 풀어내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안나 볼코바는 30세의 고등학교 문학교사로 2023년 8월 모스크바에 거주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 대한 변함없는 친절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수업 밖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기쁨을 전파하는 데 비할 데 없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안나는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작고 큰 모든 생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연민과 공감은 그녀가 만나는 모든 생명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그녀의 수제 보르시를 좋아했는데 그 맛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지역사회 빵 판매 및 모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023년 8월은 모스크바에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매년 열리는 문학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고, 축제는 음악, 음식, 예술로 가득 찬 활기찬 분위기를 약속했습니다. 안나도 축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축제가 열리는 고리키 공원으로 현장 학습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채로운 정원을 탐험하고 그들을 위해 계획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불행히도 문학축제를 둘러싼 즐거운 기대는 곧 비극적인 비극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8월 15일 아침 안나 볼코바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영혼은 2023년 8월의 무더운 여름날 모스크바를 강타한 잔인한 폭력 행위로 꺼졌습니다. 사랑받는 30세의 고등학교 문학교사인 안나 볼코바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자 지역사회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안나의 시신은 방문으로 온 여동생 스베틀라나 모로조바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안나의 집에 들어서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안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집안의 공기는 가혹한 더위와 싸우는 선풍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로만 깨지는 억압적인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나의 존재와 동의어였던 위안을 주는 향기였던 갓 구운 보르시의 향기가 공기 중에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공포감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심장은 거실에 이르자 가라앉았고 안나의 생명이 없는 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친구는 이제 창백하고 생명이 없어 보였고 그녀의 눈은 공허하고 항상 그녀를 정의했던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베틀라나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광경이었습니다.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스베틀라나의 떨리는 손이 부엌 전화를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상번호를 눌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당국의 파괴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떨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부짖었고 상황의 심각성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매 순간 커졌습니다. 안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소식은 모스크바의 긴밀한 지역사회를 통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지역 신문인 모스크바 타임즈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뉴스 제작진이 현장에 내려와 안나의 한때 활기찼던 동네를 감싸고 있는 침울한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를 꼼꼼히 조사하면서 지역사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누가 변함없는 친절과 이타심으로 유명한 여성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답은 여전히 불분명했고 도시는 애도에 빠졌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모스크바 경찰국은 끔찍한 범죄로 생을 마감한 사랑받는 고등학교 문학교사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이끈 것은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유명한 부부 형사 듀오 니콜라이와 엘레나 볼코바였습니다. 조용한 모스크바 교외 지역에 위치한 범죄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안나의 생명이 없는 몸이 발견된 수수한 2층 집으로 다가가자 따뜻한 8월의 공기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예리한 안목으로 니콜라이 볼코바 형사는 집 외부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활기찬 꽃으로 장식된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밭은 정문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견고한 참나무 구조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보이지 않았고 형사들은 살인자가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묵의 물결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공기는 마치 벽 자체가 안나의 떼일은 죽음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꼼꼼하게 정리된 방을 지나가면서 잠재적인 증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부엌에서 엘레나 볼코바의 날카로운 눈이 카운터에 놓인 갓 구운 보르시 한 무리에 쏠렸습니다. 초콜릿 칩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나가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일깨워주는 달콤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한 장면의 이면에는 불길한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엘레나는 보르시의 치명적인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르시 샘플을 신중하게 수집했습니다. 볼코바 형사의 세심한 작업은 안나의 비극적인 종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속임수의 그물을 더 깊이 파고들어 가해자를 심판하고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에 종결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살인사건 수사의 초기 용의자는 그녀의 소원해진 남편 드미트리 페트로프였습니다. 37세의 드미트리는 유명한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름이었습니다. 2023년 8월 과묵한 성격과 가끔씩 화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드미트리는 경찰이 아내의 떼일은 죽음에 대한 가능한 동기를 밝히려고 할 때 신문을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부부의 관계를 파헤쳐 그들의 문제 많은 결혼 생활의 층위를 벗겨냈습니다. 이웃들은 스미스, 볼코바 저택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며 그들의 결합 상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을 인터뷰하여 불륜과 재정적 긴장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부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끈기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한 남편과 아내, 팀인 니콜라이와 엘레나 볼코바 형사는 드미트리의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직장을 샅샅이 뒤지고 동료와 상사에게 질문하여 그를 범죄와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분주한 활동의 벌집인 기술회사 캠퍼스는 수사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추측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서커스는 열광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모스크바 데모크라트와 크로니클과 같은 지역 신문은 범죄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CCTV와 같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국은 안나의 생명이 없는 몸의 발견을 극적으로 재현하여 도시 전역의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지역사회는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지라는 불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음모에 사로잡혔습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당일 그의 알리바이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인터뷰하고 타임카드를 대조하고 인근 시설의 감시 영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미트리를 범죄와 연결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 그의 차분한 태도는 때때로 좌절의 순간으로 인해 의혹의 물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자 경찰은 그들의 그물을 넓히고 다른 단서를 탐색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실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었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문학교사인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살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의 여동생인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로 향해 모스크바의 조용한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스베틀라나는 의심의 그물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찬 성격과 빠른 재치 뒤에는 더 어두운 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스베틀라나가 성공한 언니를 향해 품고 있던 깊은 질투심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는 고등학교 문학교사로서의 안나의 성공과 힘들이지 않고 기쁨을 전하는 능력은 스베틀라나 자신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시기심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나의 업적에 가려지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스베틀라나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들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을 받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꾸민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베틀라나를 신문하여 공감과 의심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신중하게 탐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숨겨진 동기에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스베틀라나의 매력과 능력은 그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질문을 능숙하게 회피하여 수사관들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스베틀라나를 둘러싼 의심의 그물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전화기로 금융거래, 증인 증언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모든 단서를 끊임없이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기억에 정의를 가져다줄 퍼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문학교사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살인에 대한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된 것은 경찰이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안나의 여동생 스베틀라나 모로조바의 이 일기장의 충격적인 발견은 사건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고 질투와 분노의 그물을 폭로했습니다. 1993년 8월 말에 흐린 스베틀라나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던 중 수사관들은 그녀의 옷장 구석에 잊혀진 채 숨겨져 있던 먼지 낀 낡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들은 언니에 대한 스베틀라나의 깊은 질투심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직면했습니다. 일기장은 안나의 업적에 가려진 자신의 감정과 관심을 갈망하는 스베틀라나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일기 항목은 스베틀라나의 내적 혼란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안나의 인기, 교사로서의 성공, 유명한 수제 보르시에 대한 시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말은 씁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녀의 일면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베틀라나의 감정의 깊이와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기꺼이 가고자 했던 길이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를 안나의 때일은 죽음과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단어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일기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항목들은 수사관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동기를 만들어내면서 분노와 좌절의 폭풍이 브루잉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수사관들은 스베틀라나의 정신을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분노의 정도와 그것이 그녀를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도록 몰아갔는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의 게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밝히기 위해 친구와 지인을 인터뷰할 계획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잠재적인 살인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점을 연결하고 안나의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벅찬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살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존경받는 가정의인 에드워드 표백제 박사는 법 집행기관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에 이끌린 경찰은 이 끔찍한 범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과 직업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한 표백제 박사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의사의 다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치료했던 스미스 가족이 그의 과실로 인해 여러 가족 구성원이 실명했다고 주장하며 표백제 박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송은 의사의 마음에 깊은 원한을 남겼고 그를 끔찍한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표백제 박사를 신문하면서 그들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안나의 살인 당일에 대한 의사의 알리바이는 기껏해야 엉성했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증인들은 그 운명적인 날에 안나의 거주지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감시 영상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의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소인이 찍힌 일련의 익명 편지가 지역 언론 매체에 보내져 표백제 박사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FBI와 협력하여 편지의 필적과 언어 패턴을 분석하여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서커스가 심화되었습니다. 알라기자 탐정들이 자신의 이론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크라디오 쇼에서 전파가 딱딱거렸습니다. 고요한 아름다움과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시는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993년 여름이 저물어가면서 안나 볼코바의 살인에 대한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긴박감이 커지면서 무장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표백제 박사의 차분한 태도는 그들의 끊임없는 추구의 무게에 꺾일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법 집행 당국은 광범위한 수사 끝에 사랑받는 고등학교 문학교사인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살인을 둘러싼 사건을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충격적인 계시는 모스크바 지역 사회를 불신과 애도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는 안나의 여동생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의 동기는 성공한 형제에 대한 성적 질투와 뿌리 깊은 분노의 유독한 조합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형사들은 스베틀라나의 숨겨진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불안한 항목으로 가득 찬 이 일기장은 안나의 업적에 대한 그녀의 시기심과 씁쓸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스베틀라나의 문제 많은 정신을 소름 끼치게 엿볼 수 있게 했고 그녀의 불길한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살인에 가담하도록 자신의 성을 이용하여 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줄거리는 짙어졌습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의 접근에 취약하고 취약해져 이 뒤틀린 기만과 배신의 게임에서 무의식적인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무장하고 스베틀라나를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체포는 지역사회에 충격파를 보냈고 그녀의 악의의 진정한 범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재치있던 스베틀라나는 매력과 재치의 외관 아래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유죄 판결은 피해자 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충격적인 배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안나 볼코바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을 표명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가 안나 볼코바의 살인자라는 충격적인 계시에 이은 재판은 강렬한 감정과 법정 드라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은 수년 동안 수많은 법적 싸움을 목격한 웅장한 건물인 유서 깊은 모스크바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은 데모크라트와 크로니클과 같은 지역 신문의 기자들과 TV와 같은 방송국의 텔레비전 제작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모스크바에 쏠렸습니다. 끈기로 유명한 노련한 검사인 에밀리 설리번 지방검사는 스베틀라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베틀라나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저주스러운 일기 항목을 포함하여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자신의 손으로 쓴 이 항목들은 그녀의 언니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심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이 각 항목을 꼼꼼하게 해부하면서 스베틀라나의 동기와 그녀의 언니를 제거하려는 계산된 계획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검찰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스베틀라나의 변호인인 제클린 험버트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험버트는 일기 항목이 조작되거나 잘못 해석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들의 증언의 불일치를 강조했습니다. 며칠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은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분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지만 상실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베틀라나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불신의 가면이었습니다. 재판의 선고 단계는 그 직후에 이어졌습니다. 결국 판사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의 무게가 가라앉아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받은 스베틀라나는 운명이 봉인된 채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종결되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는 피해자의 친구와 가족의 삶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배신과 사랑하는 자매와 친구의 상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 재판은 또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삶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상기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의 여파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갈라진 길을 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호라비인 드미트리 페트로프는
치료와 지원단체에서 위안을 찾았고 위험한 치유의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기억에 시달린 드미트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포옹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안은요, 친구들의 따뜻한 포옹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행동에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스베틀라나는 자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을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스쿠플레니아를 향한 길고 험난한 길에 직면했습니다. 헌신적인 경찰 수사관인 니콜라이와 엘레나 볼코바는 깊은 의무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에 이끌려 다른 사건에서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종교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동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확고했습니다. 1993년 8월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심오한 영향에 고심하면서 지역사회의 집단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 재판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모스크바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범죄 사건 파일의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숨어있을 수 있는 어둠을 상기시킵니다. 안나 볼코바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질투와 분노가 사람을 몰아갈 수 있는 깊이를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 집행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복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해서도 진실의 영원한 힘과 그것을 밝히려는 확고한 결의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